홈팀 광주 헤이스는 좌측에서 볼음방과 안쪽 끌고 들어오는 커팅 드리블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슈팅 각을 만든다. 신창무는 이선 중앙에서 템포 조율과 세컨드 볼 간수에 강점이 있어 전환 시 첫 패스의 정확도를 높인다. 우우성은 폭발적인 직선 침투로 뒷공간을 찌르지만 결승을 앞둔 구간에서는 과도한 리스크를 줄이며 선택을 보수적으로 가져간다. 이정유는 상대 강점을 차단하는 맞춤형 플랜을 선호하며 전방 압박의 강약을 조절해 템포를 늦추는 데 집중한다. 결승 일정을 고려해 리그에서는 승점 1에도 의미를 두고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는 실리 운영을 우선한다. 그래서 과감한 전진보다 블록 유지와 세트피스 수비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림이 유력하다. 원정팀 대구 세징야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킬 패스로 찬스를 만들지만 활동 반경이 예전만 못해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정치인은 우측에서 아웃트인 침투와 뒷공간 타이밍 러닝이 장점이며 크로스와 컷백에서 효율이 높다. 라마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와 중거리로 위협을 더하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의사결정이 보수적으로 변한다. 김병수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전개 루트를 단순화하며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세징야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측면에서 정치인의 속도를 활용해도 중앙 마무리에서 선택지가 제한되면 공격이 예측 가능해지는 약점이 있다. 원정에서는 두 줄 수비 간격을 좁히고 역습 지향으로 가며 파울 관리와 세트피스 수비에 에너지를 배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광주는 결승을 앞둔 컨디션 관리와 리스크 최소화로 실점 회피에 방점을 찍는다. 대구는 정치인의 측면 스피드와 세징야의 창의성에 의존하지만 중앙 해결력의 편차를 숨기기 어렵다. 저득점 흐름 속에 양팀 모두 지키는 선택을 반복하면 스코어는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수원 삼성 일류첸코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세컨볼 마무리에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다. 세라핌은 빠른 스프린트와 박스 안 돌파를 통해 압박 후 만들어진 공간을 파고들며 순간적으로 수비를 흔든다. 홍원진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을 담당하며 공격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어준다. 수원 삼성의 시그니처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다. 라인을 높게 유지한 채 전방부터 상대를 조이는 압박으로 볼 탈취 후 빠른 공격 전개를 노리지만 그 과정에서 최종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전진해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단점이 발생한다. 특히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할 때 카운터 어택에 쉽게 노출되어 실점 위험을 초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최근 경기에서도 높은 압박 성공 후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며 실점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부천 몬타뇨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접적인 돌파력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유형이다. 바사니는 유연한 드리블과 빠른 박스 진입으로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며 결정적인 찬스를 완성한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통해 역습 템포를 끌어올리고 볼을 탈취한 직후 빠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부천은 전통적으로 미드블록을 유지하며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공을 빼앗자마자 빠른 역습으로 직선적인 공격을 완성한다. 특히 몬타뇨와 바사니가 동시에 측면과 중앙을 파고드는 다층 침투는 넓게 벌어진 포백을 흔들기 위한 최적의 무기다. 후방 빌드업이 불안한 상대를 상대로 빠른 탈압박 후 전방으로 이어가는 속도전에서 강점을 발휘해왔다. 이번 매치업에서는 수원 삼성의 과감한 전진 라인을 정조준하며 역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수원 삼성은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지만 지나친 라인 전진으로 뒷공간이 넓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부천은 빠른 전환과 기동력 있는 공격수들로 이 허점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전술적 상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속도전과 카운터 공격 완성도에서 앞서는 부천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김포는 고정훈 감독 체제에서 3-5-2 전술을 완벽히 체화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박동진은 전방에서 투지 넘치는 움직임과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센터백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공격의 최전선에서 활력을 불어넣는다. 플라나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지능적인 움직임과 유연한 볼 소유 능력으로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디자우마는 넓은 활동 반경과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빠른 전환 상황에서 팀의 템포를 높인다. 최근 김포는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과 공격 전개 속도가 한층 날카로워졌으며 상대를 자기 진영에 가둬두는 강한 압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세컨드 볼 경합과 전환 속도에서 상대보다 한 발 빠른 장면을 자주 만들며 공격 기회를 양산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원정팀 안산은 시즌 중반 이관우 감독을 구단 프론트가 협의 없이 경질하며 팀 분위기가 크게 흔들렸다. 홍성료 임시 체제는 전술적 일관성과 선수단 신뢰를 동시에 잃었고 경기 집중력마저 무너진 상태다.
제페르소는 개인 기량으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사라이바는 측면에서 볼을 지켜내며 기회를 만들려 하지만 팀 전체 연결이 부실의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라파는 전방에서 마무리를 노리지만 빌드업이 끊겨 볼 공급이 제한적이고 공격의 연속성이 전혀 살아나지 못한다. 전술 응집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원정 실점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쉽게 붕괴되는 패턴을 반복 중이다. 내부 분위기 불안과 조직력 해체가 맞물려 팀 전체가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김포는 고정훈 감독의 3백 전술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며 홈에서 공수 균형과 템포 장악력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박동진을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은 상대 수비를 쉽게 붕괴시키며 공격 주도권을 유지한다. 반면 안산은 감독 경질 이후 팀 분위기와 전술적 안정감이 무너져 원정 경기력에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경기는 김포가 홈에서 전술과 심리 모두 앞서며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홈팀 충남 아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손준호가 중원의 중심을 잡아 경기를 설계한다. 그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패스를 전방으로 공급하며 공격 템포를 한 박자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전술 지휘자다. 최전방의 은고이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 강하며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버티면서 세컨드 볼을 살려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데니소는 좌우를 오가며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패스와 슈팅으로 흐름을 바꾼다. 무엇보다 벤치에서 대기하는 한교원은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로 후반 들어 상대 수비가 느슨해지는 시점에 치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다. 충남 아산은 최근 경기에서도 중원 장악과 빠른 전환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왔고 한 번 주도권을 잡으면 쉽게 내주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준다. 원정팀 충북 청주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승재가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하지만 결정력 측면에서 기복이 있고 전진 패스를 받기까지의 연결 과정이 다소 느린 편이다. 페드로는 측면 돌파와 킥 정확도가 강점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며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이지승은 빌드업과 전진 패스에 능하나 상대가 중원을 압박할 때 쉽게 흔들리며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특히 충북 청주의 3백은 전방 압박에 직면하면 커버 범위가 무너지고 후반 체력 저하 시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자주 드러난다. 빠른 역습이나 전환을 노리는 팀에게 취약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충남 아산은 손준호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공격 루트를 만들고 있으며 은고이의 피지컬과 결정력이 이를 완성한다. 한교원의 스피드가 더해지면 후반에도 공격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충북 청주는 중원 압박 저항력과 3백의 커버 범위에서 약점을 보이며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충남 아산이 홈에서 전술적 우위와 교체 카드에 힘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홈팀 화성은 4-4-2를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촘촘히 세워 상대 공격을 견고하게 차단한다. 라인을 깊숙이 내리고 밀집 수비를 펼친 뒤 볼을 탈취하는 순간 빠른 전환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데메트리우스는 중원에서 패스를 정확히 끊어내고 전방으로 찔러주는 킬 패스로 역습의 기점을 만든다. 김병호는 육상 선수급 가속을 자랑하며 뒷공간을 단숨에 파고들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들어내는 핵심 자원이다. 알툴은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해 상대 빌드업을 흔들고 세컨드 볼을 연결해 공격의 연속성을 만든다. 화성은 이러한 전환 전술을 반복적으로 실행해 상대 수비를 지치게 만들며 한 번의 빠른 패스와 침투만으로 경기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팀이다. 특히 홈에서의 자신감과 라인 유지 능력이 뛰어나 후반까지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며 역습의 파괴력을 극대화한다. 원정팀 인천은 4-4-2를 유지하지만 후방 안정성과 전개 리듬이 들쑥날쑥하다. 무고사는 제공권 장악과 박스 안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는 압박을 받을 때 볼 간수가 흔들린다. 제르소는 빠른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진다. 정원진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에 부딪히면 실수가 늘어나고 빌드업이 무너진다. 특히 최종 수비진은 뒷공간 대응과 라인 유지에서 불안정하며 순간적으로 빠른 침투를 허용할 때 대응이 매우 느리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역습에 취약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교체 자원 역시 공격 전환보다는 수비 안정에 치우쳐 있어 전술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화성은 탄탄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며 볼을 탈취한 즉시 빠른 역습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인천은 후반 커버와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치면 역습을 전혀 제어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홈에서 화성이 자신들의 전술적 강점을 극대화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가장 높다.